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신문을 언론사 광고가 진짜 심해요.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 플러스 해당 언론사의 입장, 이 모든 게 파악이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생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신문 읽는 법 심화편을 가져왔습니다. 지난번에 신문 읽는 법 기초편 가져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 너무 유용하다, 도움이 됐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심화편을 끼려오게 됐습니다. 지난번에는 신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읽는지, 그리고 신문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다면, 오늘 심화편에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, 신문을 읽을 때 좀 의문이 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직접 언론사에 다니지 않으면 모르는 신문에 대한 비하인드 썰들까지,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신문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, 재테크 컨텐츠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왜 하필 종이신문인가요? 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지난번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것들 중에, 혹은 DM 보내주신 것들 중에 네이버 뉴스에 신문 보기도 있고 인터넷 기사로 신문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왜 당신은 하필 신문을 매일매일 받아서 보시나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전 이게 단순히 종이가 좋아서, 종이가 보기 편해서만은 아닙니다.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에 반영되지 않는 편집을 볼 수가 있어요. 언론사, 즉 신문사들에서는 매일매일 부장, 국장 등 되게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해요. 그 회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자 회의의 가장 핵심 주제가 오늘 일면에 무엇을 실을까? 거든요. 그리고 어떤 기사를 크게 쓸지, 어떤 기사를 위주로 쓸지 등등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합니다. 또 기사에 어떤 사진을 넣을지, 그리고 기사를 어떻게 배치할지, 일면에도 여러 이렇게 칸들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뭘 채울지, 여기에 뭘 채울지, 여기에 뭘 채울지,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회의를 해요.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. 결국 신문 앞면에 배치된다는 건, 혹은 긴 내용으로 실린다는 건 그만큼 그 뉴스의 가치, 즉 밸류가 높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앞면에 실렸다는 건 그만큼 꼭 알아야 되는 뉴스라는 거거든요. 보통 이런 거는 기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언론사 전체의 판단인 경우가 많아요. 언론사 전체의 시스템적인 판단이에요. 하루 동안 일어난 정말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는 이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걸 보여주는, 즉 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편집인 거예요. 물론 그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그 신문 보기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신문 봐도 1면에 뭐가 실렸는지, 뭐 B면에 뭐가 실렸는지, 뭐 15면에 뭐가 실렸는지, 그 면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는 다 볼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떤 기사가 가장 크게 들어갔는지, 그리고 뭐가 먼저 오는지,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만 보면 알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면도 종이신문으로 보면 이 기사가 면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, 이 기사가 가장 오른쪽 끝에 자리 잡았구나,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런 편집에 얼마나 공들이는지를 알면 종이신문에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. 어떤 면에 어떤 기사가 실렸고 얼마나 크게 실렸는지,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, 이런 고민을 언론사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언론사의 기사 밸류 판단 능력을 보여주기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. 근데 오늘 핵심 사안이 ABC 뉴스가 있어요. 근데 이 ABC 뉴스 중에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A, B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면에 실었어요. 근데 중앙일보는 혼자서 C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면에 C 기사만을 담았어요. 그러면 중앙일보는 회사 차원에서 엄청 난리가 날 거예요. 왜냐면 세 회사 모두 큰 회사들이고 그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인데, 이 다른 두 회사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?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뉴스 밸류 판단을 잘못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결국 언론사 시스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기사가 앞에 오든지, 크게 쓰이는 지가 곧 어제 일어난 일들을 중요한 순서대로,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순서인 거예요.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종이신문은 이 언론사의 전체 기자와 간부들이 고민을 해서 낳은 작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종이신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, 그래서 종이신문을 챙겨보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기자의 신문 읽는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.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건 신문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을
방식으로 읽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고, 기자님 너는 어떻게 읽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는 1면 다 읽고 2면부터는 제목이랑 부제목을 위주로 읽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쳐요. 내가 판단했을 때 이 기사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고 싶다 하는 기사들은 동그라미를 칩니다. 그리고 쭉쭉쭉 가면은 사설, 오피니언 면이 나와요. 그 전까지 일단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. 근데 1면 이미 읽었으니까 1면 빼고 2면부터 내가 동그라미 친 기사들만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. 또 쭉쭉쭉 읽다 보면 또 사설, 오피니언 면이 나오겠죠? 그럼 이 사설, 오피니언 면을 다 읽고 신문을 덮고 끝냅니다. 그런데 제가 진짜 바쁠 때는 딱 1면이랑 사설, 오피니언 면 이렇게만 읽어요. 그럼 왜 1면이랑 사설을 읽으시냐? 그게 가장 중요한 거냐? 모르시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1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문사, 이 언론사의 간판 같은 역할을 해요. 얼굴이에요. 이 언론사의 얼굴.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고 내놓은 결과물이잖아요. 그럼 1면은 꼭 봐야겠죠? 기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지성, 언론사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니까 그걸 안 보면 신문을 읽는 의미가 없겠죠. 그 회사의 가치 판단의 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왜 사설이야? 사설은 이 언론사의 정체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사설은 언론사의 정체성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면인데요. 신문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딱 펼쳐서 1면부터 쭉 차례대로 끝까지 해서 다 봤다고 딱 닫잖아요. 그런데 진짜 시간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같이 진짜 그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들, 이런 분들은 보통 1면을 보고 그 다음에 사설을 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 일반 기사를 보면 크게 그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이념이 드러나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저는 진보니까 한겨레 읽어야 되나요? 저는 보수니까 조선일보 읽어야 되나요?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.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나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얘기입니다. 다시 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, 기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를 전달하는 글이라 비교적 드라이한 편입니다. 보통 기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A 아파트가 최근 40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다.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왜 올랐나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드러내죠. 그 다음에 뭐 전문가에 따르면 뭐 공급을 늘려야 한다.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.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식을 전달하는 이 구조로 보통 하나의 기사가 쓰입니다.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설과는 차원이 달라요. 언론사에는 논설위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사설은 이 논설위원실에서 쓰는데요. 보통은 언론사의 이념이나 성향, 그 방향에 맞춰서 쓰는 글이에요. 기자 개인이 쓰는 일반 기사에 비해 언론사라는 조직의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.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문제다. 누가 문제다. 뭐 대통령이 문제다. 뭐 제가 문제다. 어떤 당이 문제다.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다. 이런 식으로 주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글입니다. 또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문 사설에는 바이라인이 아예 없어요. 이 바이라인이 뭐냐면 뭐 땡땡땡 뉴스 문세영입니다 라고 이제 방송 뉴스에서는 이렇게 바이라인이 나가고, 신문에서도 보면은 신문 기사가 쭉 나오고 맨 밑에 기자 이름이랑 이메일이 나오잖아요. 이런 게 없어요, 사설은. 그 이유는 사설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신문사 전체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이기 때문이에요. 보통 여러 명의 논설위원들이랑 편집진이 공동으로 작성 및 합의한 구조라서 신문사의 공식 논평이자 권위 있는 입장 표명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설의 책임 주체도 기자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일 정도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설을 보면 그 언론사가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진하게 보입니다. 결국 시간이 없으면 1면이랑 사설만 보라고 하는 게, 1면은 최근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일을 보여주고 사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언론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 플러스 해당 언론사의 입장, 이 모든 게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. 다만 아직은 이 기사를 읽는 거에 조금 초창기 단계시라면 사설 부분은 그 회사의 정치 성향이 엄청 짙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설을 여러 회사 걸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다음은 신문사에도 딴고가 있다라는 얘긴데요. 사실 우리는 신문을 읽는 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공부하고 보려고 읽는 거지, 광고성 기사를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. 광고성 기사는 홍보성 위주의 글인 경우가 많고 소개하는 위주,
이슈? 이런 경향이 되게 짙기 때문에 굳이 사실 안 읽어도 되는 글들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은 이 광고 기사들 어떻게 파악하고 안 읽을 수 있냐?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문을 오래 읽다 보면 구분이 나중에는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안 보이는 단계면 이 방법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. 신문 기사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어야 한다. 비판적인 글일 수밖에 없어요. 기사를 딱 봤는데 별게 아니야. 근데 막 칭찬만 가득해. 좋은 이야기만 가득해. 비판은 없어. 이런 기사는 보통 광고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사가 그 회사, 기업 혹은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사일 가능성이 높아요. 특히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소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왔다. 아이폰 뭐 18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방수 핸드폰이 나왔다든지 이런 엄청 센세이셔널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아닐 때,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맛의 소스가 나왔다, 뭐 이런 경우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런 신제품은 아니잖아요.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단순 소개를 하는 거나 이런 경우는 좀 광고거나 어쨌든 홍보성이 있는 기사라고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. 정부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려나 부작용은 한 줄은 꼭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. 광고가 아니라면.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. 그러면 광고성, 홍보성일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 점을 유의하시면 돼요. 긍정적인 이야기는 보통 신문에 잘 안 실립니다. 근데 되게 빵빵 크게 칭찬을 한다? 그러면 광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. 아니면 그 기자나 아니면 그 언론사가 해당 정부 관계자 혹은 그 기업 관계자와의 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쓴 기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신문 읽는 게 요즘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장애물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기사를 읽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광고성 기사는 조금 피해서 읽는 게 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사를 읽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다음은 다 읽은 신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편은 아닙니다. 저는 일단 신문을 다 읽으면 웬만하면 일주일 내로 버리는 편이에요. 신문이 생각보다 부피도 되게 크고 며칠 지난 기사는 다시 읽어보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. 그런데도 난 좀 인상 깊은 기사, 좀 의미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다, 보관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제가 신문 스크랩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언시할 때 신문 스크랩 했던 방법인데요. 저는 매일 신문을 읽을 때 신문 기사 한 개씩 가장 좀 의미 있고 재밌고 인상 깊었던 기사를 하나씩 스크랩을 했었습니다. 그걸 오려서 공책에 붙여서 내가 세 줄로 그 글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전체 다 스크랩하는 건 아니고 그래픽, 사진이랑 제목, 부제목 요렇게만 스크랩을 하고 그 기사에 대한 내용 핵심 세 줄 요약은 제가 직접 밑에 써서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인상 깊은 문구나 아니면 뭐 문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잘라서 형광펜으로 쳐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한 4, 5개월 정도 하면 공책 한 권이 보통 다 채워지더라고요. 그러면 이 공책 보면 되게 뿌듯하고 나름 그 반년가량의 핵심 이슈를 담은 되게 소중한 자료가 되기도 해요. 그 외에는 그냥 버려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. 나는 내 성향이 이런데 이 신문을 읽어도 되냐? 너무 언론사의 성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신문을 접근하시는 건 살짝 비추드립니다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보다 보수다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,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국제 정세가 어떤지 기본 정보가 머릿속에 쌓여 있어야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에 쌓이는 게 먼저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정하는 것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이러니까 난 이런 정보만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정보 편식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그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대한 제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. 신문 읽는 법 심화편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고요. 이 전에 제가 찍었던 기초편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가서 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후에 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도 끼려 오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신문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의미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. 빠르게 신청해주시고요.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!